지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이스타항공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 국토교통부 직원도 연루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게 아마 그 지역 지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. 제가 예. 굳이 지역은 제가 명시를 안 할게요. 지부장이 와가지고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. 국토부 전 직원이 있는데 전 직원의 딸이 채용을 했다. 그러니까 지원을 했다 이스타에. 그런데 그게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다.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도니까 예. 그 이스타항공에 이런 말들이 돌았다는 거예요. 우리 비행기 못 뜨는 거 아니야?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설왕설래가 되었는데 예. 결국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서류에 채용되었다 이런 정은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증언에 따르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니까 이제 내부에서 아우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네.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. 결국에는 불합격했는데 최종 합격한 예. 이런 사례였어요. 만약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궁금한 건 국토부 직원인데 항공사 채용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건가? 라는 의문이 뭐 이거는 들어요. 국토부 직원 모두가 아닙니다. 정말 일부 직원일 수가 있고 이 이야기는 국토부 직원은 정말 정당하고 적법하고 의법하게 하는 건데 비행기가 딱 뜨면 앵커 비행기 타보셨죠? 그럼요. 그럼 비행기 타면 이렇게 활주로에 탁 들어갈 때 우리 비행기가 몇 번인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. 예,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. 순서가 있는데 예. 그 순서를 누가 결정하는 거면 국토부에 있는 항공정보 관리에서 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비행기 타는 그 시간 그리고 그게 관련된 우리가 비행기 타면 슬롯이라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그 계류장에 이렇게 바로 붙일 수 있는 예.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한 어떤 행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프레퍼런스 예.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을 주면 굉장히 이스타항공에도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좀 이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국토부 전 직원도 뇌물수수죄로 지금 따로 재판받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금전을 수수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. 아마 원희룡 장관도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. 예. 국토부 중에서도 항공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. 그럼 영향력이 있으면 불법을 저지르면 안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징계 절차가 만들어지면 좋으니까요. 예. 그 부분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원희룡 장관이 이제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다. 그럼요. 예, 그래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제 합당한 처분이라고 해봐야 어쨌든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. 거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면 채용 비리 적용 혐의,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혹시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안 아닐지. 되죠. 안 되겠죠. 제가 이건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채용 정당화에 관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건 과태료밖에 없어요. 예. 그런데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겠습니까? 이스타에 있는 그 회장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권한을 남용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받으면 부정청탁법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예. 관련된 관련된 법령들이 여러 가지 적용될 수 있는데 결국 적용되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. 이게 경합 가중이 되더라도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형량으로 처벌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예.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 직장에 못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국회에서 지금 입법이 올라왔습니다. 이게 뭐 채용 절차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하나 만들고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. 그렇게 해서 불법 채용하면 지금 선관위에서는 안 나가잖아요. 아버지 찬스 쓰고 형님 찬스 쓰고 이랬는데 그 직원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직원들 무조건 다 그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었으니까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법안이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 예. 업무방해죄는 누가 합격되고 합격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거는 예. 그냥 그 추상적 위험만 발생하면 되는 거니까 모 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. 우리 딸 때문에 누가 떨어진 적 없다. 그게 관계없다니까요. 예. 그냥 그게 대한 위험만 발생하면 그게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이런 부분도 아마 야당에서 업무방해죄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이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만들어졌으면 같이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마 바로 공정이 네. 아닐까 싶어요. 그런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도 그렇고 이번 전 국토부 직원의 이스타항공 네. 채용 의혹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상당히 낙담하고 있어요. 정치권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채용 비리가 근절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 지금까지 엄단 선생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.